또리네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머무는 동안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간의 무의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꿈의 해석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 지그문트 프로이트. 흔히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지요. 원래 그는 신경과 의사였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도 모르는 욕망과 상처가 밤마다 꿈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내면의 지하실을 탐험하는 여행을 떠나는 셈입니다. 1. 프로이트 이전의 꿈, 그냥 개꿈 아닐까? 19세기 말까지 사람들은 꿈을 대체로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신이 계시, 미신, 의미 없는 뇌의 장난으로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은 말했지요. 별 이상한 꿈 다 꾸네. 하지만 프로이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장면을 꾸었는가? 왜 잊고 싶은 기억이 꿈속에 숨어 있는가? 그는 꿈이 우연이 아니라 억눌린 욕망이 변장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이성적 존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아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도 제대로 모른다. 이 한 문장이 근대 인간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2. 어느 밤의 꿈, 프로이트를 뒤흔든 사건. 1895년 여름, 프로이트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훗날 정신분석학의 출발점이 된 유명한 꿈, 이르마의 주사 꿈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환자 이르마를 만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고 프로이트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꿈속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프로이트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즉, 꿈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은밀히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꿈은 소원 성취다. 물론 이상하지요. 악몽도 소원 성취라고? 그래서부터 이야기가 더욱 깊어집니다. 3. 왜 꿈은 이상하게 나타나는가?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이 너무 노골적인 욕망은 숨긴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미움, 질투, 성적 욕망, 공격성, 어린 시절 상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타나면 의식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꿈은 변장을 합니다. 마치 밀수꾼처럼요. 프로이트가 말한 꿈의 4가지 기술을 보면 첫째, 압축입니다. 한 사람의 사실은 여러 사람의 특징을 합쳐놓은 경우 꿈속의 선생님이 아버지이기도 하고 상사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둘째, 전치입니다. 중요한 감정이 엉뚱한 대상으로 옮겨갑니다. 실제로는 아버지가 두려운데 꿈에서는 거대한 개가 나타나는 식입니다. 셋째, 상징입니다. 꿈은 상징 언어를 씁니다. 계단은 욕망, 집은 자기 자신, 문은 억압된 세계.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이 시인처럼 비유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2차 가공입니다. 꿈은 뒤죽박죽인 내용을 아침에 기억하기 좋게 억지로 이야기처럼 편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난 뒤 그럴듯한 꿈이었다고 착각합니다. 사실 무의식은 훨씬 혼란스럽다는 것이지요. 4. 프로이트의 충격. 인간은 생각보다 위험한 존재다. 프로이트가 당시 사회를 놀라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문명과 도덕으로 억눌린 욕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천사가 아니라 욕망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린이를 완전히 순수한 존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어린 시절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다. 평생 인간을 지배하는 뿌리다. 오늘날 상담학과 심리치료가 유년기의 상처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5. 꿈은 왜 잊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떤 꿈은 깨자마자 사라질까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이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즉, 무의식은 밤새 진실을 말했는데 아침이 되자 의식이 다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기록하라고 권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남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6. 프로이트의 외로운 싸움.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모두가 프로이트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조롱받았습니다. 지나치게 성을 강조한다, 상상이 심하다, 과학이 아니라 소설 같다. 실제로 꿈의 해석 초판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인간 마음의 어두운 지층을 본 것 아닌가? 결국 정신분석학은 문학, 철학, 영화, 예술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특히 많은 예술가들이 프로이트에게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 역시 억눌린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프로이트는 완벽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계는 프로이트를 무조건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비판도 많습니다. 지나친 성중심 해석, 과학적 검증 부족, 모든 꿈을 욕망으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뇌과학은 꿈을 기억 정리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여전히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이런 질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가? 8. 꿈의 해석이 우리에게 남긴 것.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단순히 꿈풀이가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숨겨진 마음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 레셔널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억, 상처, 욕망, 결핍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꿈은 밤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슬프게, 때로는 기괴하게, 때로는 너무 아름답게.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처음으로 깊은 동굴처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자신을 이성의 존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인간 안에는 말해지지 않은 밤이 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밤을 이해하려 애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꿈은 단순한 잠의 부산물이 아니라 낮에는 말하지 못한 영혼의 독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